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주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시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자율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물론 지금 상단에서 약간은 막혀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큰 조정 없이 꽤나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특히나 미국 증시 내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자산의 성격군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난주 금요일 큰 대외적인 변수 요인만 없다면 최소 2회에서 또 많게는 한 3회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만들어졌고, 물론 뭐 잠재되어 있는 이 중동 정세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분명히 아직 존재하고는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관련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준금리 인하 과정은 결국에 다음 달, 그러니까 9월부터는 진입이 된다라는 점들. 다시 말해서 달러 그동안 한참 이어졌었던 달러의 강세 기조가 한풀 꺾일 것이고, 뭐 이미 좀 꺾였죠. 그리고 또 국내 환율의 안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신흥국 증시에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국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아침이죠. 이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게 8월 28일 수요일이니까 지금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1분기 이후에 워낙에 지금 엔비디아의 2분기 추정치가 높아진 탓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불안감도 존재를 하고요.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과거 히스토리들을 좀 토대로 놓고 봤을 때 월가에서는 사실상 그 해당 고객사에 진입된 수량과 가격들, 이러한 동향들, 그리고 자체 재고 같은 것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 2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오차 범위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것들, 젠슨 황,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가 실적 발표 이후에 블룸버그 뉴스에 나온다라는 것들, 인터뷰에 응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일정 부분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찍는 거라서 이미 실적은 나왔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본 시점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일단 실적은 6시인가 5시쯤에 발표가 될 거니까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해서 각종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미국의 경제 지표에 이목이 쏠릴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7월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 흐름들, 이것들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AI 버블론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다며,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 수준에 부합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엔비디아 CEO가 정말 별다른 이상한 언급들만 하지 않는다면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일정 부분 진정이 되면서 반도체주들도 꽤나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워낙에 메말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바이오 중심의 시황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지고 하락 종목 수는 더 증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은 당연히 아니죠. 거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난 3월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한 근 5개월가량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 접어들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AI 버블론이 너무 좀 큰 우려였다라는 점을 토대로 생각을 좀 해보면 9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일정 부분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어 있는 이 바이오테크의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로 좀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대표적인 코스닥의 성장주 성격의 업종들, 이런 쪽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좀 많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코스닥 150 지수, PER이 대략 170배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좀 정상 범위로 조금씩 조금씩 연말까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무언가 컨택하는 것 그리고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10년 뒤에도 못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권들의 종목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려스러운 점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쪽들은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이오테크가 빠지고 관련 업종에서 수급들이 좀 이탈하게 된다면 분명히 수급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업종들, 과연 어떠한 업종이 대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뭐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난 에코프로 BM 또는 에코프로 쉽지 않죠.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대표적인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는 양상들, 그 중에서도 단연 LG엔솔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외인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맞춰놓는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역시도 지금 당장에 무언가,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급반등을 시도한다? 이것도 역시 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남은 거는 사실 2차 전지 소부장이 못 움직인다면 바이오테크 많이 올랐죠 이미?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뿐이에요. 오늘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왔고, 물론 5월 기점으로 해서 빠진 것에 비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3, 4분기 어쨌건 SK하이닉스의 증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증설 관련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관련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3, 4분기에는 꽤나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쨌건 이제 남은 게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이 앞으로 도래를 할 거고, 그에 따른 기대감, 그에 따른 증권가의 주요 리포트들, 과연 어느 업종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을 주의 깊게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간 많이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1,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K하이닉스의 증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용인의 또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다가올 만한 건덕지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코스닥에 많이 비어있는 지금 이러한 포트폴리오 특성상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남은 9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꽤나 유의미한 반등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공략주 역시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에요.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소부장 쪽에서는 시가총액도 코스닥 내에서는 꽤나 높게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뭐 레이저 광학 기반의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내 레이저 마킹 시장의 대략적으로 한 9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의 한 60%가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자랑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그만큼 기업의 자부심도 상당히 강하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하기 전이죠. 2020년 정도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D램 양산 공정에 이미 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1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최강자인 대만 TSMC에도 각종 레이저 그루빙, 뭐 디본더 같은 대표적인 장비들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TSMC의 최대 고객사인 게 바로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과의 협업에도 이오테크닉스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참 좋았던 시세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4월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시장 환경, 그러니까 코스닥 환경들, 이러한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빠진 거지 이오테크닉스가 뭐 무엇을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저점을 잘 다져 나가고 다시 추세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작년 트렌드가 고밸류 관련 업종 내에서도 좀 고밸류를 부여받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갔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 150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관련 소부장 내에서는 뭐 HPSP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HPSP는 너무나도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오테크닉스가 조금은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공략주로 이오테크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진작에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코스닥에도 바이오테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계속 추려내기 시작할 거고 앞으로 너무나도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몇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종목들 앞으로 좀 대장주격 관련 업종 내에서도 무언가 대장주격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 추려 나가는 작업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코스닥 특히 코스닥 PER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거래 대금도 많이 급감해 있고 전체적인 시장 투자 심리도 많이 좋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버블론이 이제 정점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신흥국 증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점진적으로 국내 증시는 9월 기점으로 해서 꽤나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지금 미리 잘 찾아내는 작업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 이오테크닉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